이달 초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복비라고도 불리죠.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15년 만에 손을 내는 것인데 시민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갖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준순 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준순 부회장입니다. 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전국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모두 몇 분인가요? 예,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2000년도에 42,000명에서 금년 10월 말 현재 85,000명으로 배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예. 자격을 취득한 전체 공인중개사는 3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35만 네, 명이면. 예, 과다 배출이 됐죠. 예.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을 보면요. 그 매매의 경우에 6억에서 9억 원, 그리고 전세는 3억 원에서 6억 원의 경우에 중개 수수료를 낮추겠다. 이게 이제 국토부 아니고 현행 이제 0.8에서 0.9% 그 수수료를 받다가 반으로 줄인다. 0.4에서 0.5%로 낮추겠다는 거고. 예. 약간 숫자가 좀 복잡합니다만 핵심은 이 구간에서 그 중개 수수료를 반으로 낮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대한부동산 학회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제 매매 6억 이상에서 과연 현장에서 얼마를 받고 있느냐? 그랬더니 0.61%를 받고 있고요. 전세 3억 이상은 얼마나 받고 있나 조사를 해보니까 0.55%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받고 있는 실정인데 네네. 제도 개선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받고 있는 금액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수수료가 줄어들면 좋아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저도 소비자 입장이면 뭐 같은 의견일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국민의 재산 목록 1호가 부동산일 텐데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가장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는데 중개사는 그 1억 한도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그 무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보수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국토부 발표는요. 15년 전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러한 그 수수료율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까운데요. 일단 이제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과당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한 이제 모든 공공요금, 인건비,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현 중개사의 실태 이런 등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그 계산은 정부의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 중개사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와는 단순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전에 과당 경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여건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현재 여건을 보게 되면 금년 상반기까지 업소당 평균, 이제 상반기에 5.5건을 했으니까 평균 한 건은 못했고요. 또 20% 이상이 매년 개업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개월 동안 5건 정도 거래 성사시켰다. 이 통계는 전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건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받는 수수료가. 평균 80에서 한 9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거 보는데요. 예, 그럼 한 달에 한 건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00만 원도 못 버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공인중개사 업소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대규모 반대 집회도 했습니다. 전국의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래요? 그 자격증을 찢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92% 정도가 40세 이상입니다. 이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새롭게 창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또다시 해마다 이제 2만여 명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고요. 집회에서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부안 다시 검토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여기서 특정 계층이 누군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이 주로 이제 강남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강남하고 분당. 네. 다시 말하면 전세 3억 이상, 매매 6억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 부유층에 있는 사람만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난센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부회장님 그러면 이게 또 피해를 보는 공인중개사도 그렇다면 강남권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는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강남권은 이건 완전히 폭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아마 50% 정도는 폐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대응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이제 협회는 법률적으로 헌법 소원도 제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맹 휴업도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맹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준순 부회장이었습니다.